아침 단상 219호 정옥성 목사.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술을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금주령은 술 빚는 만큼 밥 지을 곡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주처럼 증류 과정이 들어가면 곡물이 훨씬 더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전략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영조 통치 시기인데 영조는 즉위와 동시에 술을 절대 금지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새 정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신하들도 영조가 아예 조선 팔도에서 술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오자 항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술 먹다가 걸리면 닥치고 사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관직 박탈이나 귀양으로 처벌이 약화되었지만 그 나중에 거의 4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은 진짜 목숨 걸고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병마절도사 윤구현이 술을 마신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잡아들여서 문초를 했고 2주일 만에 남대문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아가 참관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 한 개뿐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윤구현 처벌을 반대하는 재상급 대신들도 모두 파직해 버렸습니다. 영조 38년 9월 17일입니다. 영조는 몇 달 전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뒤를 이어 국왕이 될 사도세자도 뒤주에 가도 죽인 바 있습니다. 당시 사도세자를 고발한 나경원은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금주령을 어기고 도성의 기생집에서 매일같이 술을 마신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실제 사도세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영조는 신하의 말만 믿고 흥분해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금주령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마저 죽인 영조에게 윤구현의 음주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술을 빚은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영원히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비 중 이름을 알린 자는 멀리 귀양 보내고 일반인들은 횟수를 한정하지 말고 수군에 복무하게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엄격하게 금주령이 실시되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조실록 영조 32년 10월 20일 유세교란 자가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유세교는 자신은 술이 아니라 초를 만들었다고 우겼습니다. 영조는 좌의정 김상로 등과 함께 정말 식초인지 직접 맛과 향을 검사한 다음 과연 술이 아니다 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세교는 풀어주고 술이라고 했던 현관을 파지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여담으로 영조는 자기가 금주령을 내렸음에도 술을 계속 마신다는 소문이 있어 신하들이 영조에게 묻자 영조는 난 다만 오미자차를 마실 뿐인데 그게 소주로 의심받는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영조 12년 4월 24일 금주령은 사실상 영조 본인 빼고 다들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영조는 중종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조 최고의 근검 전략형 군주입니다. 수라상에 찬을 줄이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고 고기보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기도 했으며 부마되는 이들이 문안 드릴 때 식사로 잡곡밥을 주며 일반 백성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회의 중 신하들은 밥 안 먹고 쫄쫄 굶는데 본인은 식사 때 되면 바로 밥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밥도 안 주면서 일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상사의 유용을 남김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신하들이 쫄쫄 굶고 있으면 회의고 뭐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을 테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예 새손 보고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는 책봉식 때 쓸 옷을 자기가 쓰던 것을 입으라고 당부할 정도였다니 대단한 전략형 군주임에는 분명합니다. 중종은 자기만 검소했다면 영조는 아예 검소함을 장려할 정도였습니다. 하여간 당시 금주령이 매우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몰래 술 먹다 걸려서 곤욕을 치르는 야사도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5단계 조치 때문에 음식점과 주점들이 일찍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술 좋아하는 주당들이 편의점으로 몰려가서 먹으니 이제는 편의점까지 규제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당들은 한강 둔치로 몰려갔습니다. 당국에서는 아예 한강 둔치를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산을 좋아해서 매일 산을 오르는데 산 계곡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주 운전 벌칙 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되는데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당들의 제일 참기 어려운 문제가 절주와 금주인 모양입니다. 술이 꼭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잔의 술은 재판관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에우리피데스의 말처럼 어려운 문제를 쉽게 화해시켜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당하게 마시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취하게 하는 데는 딱 한 잔이면 족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13번째 잔인지 14번째 잔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다 라고 미국 코미디언 조지 번스의 말처럼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으면 그야말로 약주가 됩니다. 그러나 술은
절제하기가 가장 어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정답은 금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롱펠로는 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술잔에 손을 대지 말라. 가슴 속속들이 병드노니 술의 향기는 저승사자의 입김이요 술잔 속에 나타나는 빛은 저승사자의 흉한 눈초리다. 조심하라. 질병과 슬픔, 근심은 모두 술잔 속에 있나니라고 했지요. 코로나로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마음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면 몸도 정신도 가정도 황폐해집니다. 코로나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지요. 기다리다 보면 절망의 시간이 끝나고 희망의 새 아침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현실을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가꾸어 보심이 어떨런지요. 나는 단상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예, 24시간 연구하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루아침마다 아침 단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7시 35분인데 아침 단상을 나홀로 봉화산 평화통을 구호 기도원 유튜브 방송국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술은 보지도 마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